그래서 학교 책대로 진행되는 우리나라 정부 형태 변화 과정은 수능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들의 정치생활 그죠?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참정권이 있죠. 참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래도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건 알고 가야 그죠? 어디 나가서 이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 겁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 형태 조금 했지만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변화 과정. 발달이라고 안 적죠? 발달이라고 못 적어요. 상당히 그래요. 변화 과정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받아들여진 것은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난 뒤죠. 그러면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을 하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죠. 자,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미군정 하에 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미군정 하였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주의라는 게는 그렇죠. 물론 미군이 우리한테 일제처럼 그러지는 않았겠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자, 이때 뭡니까? 헌법을 만들 국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재헌국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 재헌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될 수 있는 거죠. 헌법은 어떤 그게 있었노? 국가 수립을 할 수 있었죠. 그런 의미 때문에 다 여기서 재헌국회를 합니다. 자, 재헌국회에서 가장 나이가 올드신 이승만이가 국회의장을 맡게 됐죠. 그래서 그대로 그 투표는 국민투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 투표, 즉 간선제로서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맞죠? 이때는 간선제였어요. 직접 아닙니다. 그래서 간선제를 통해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자, 재헌국회는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회였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임기가 2년. 그래서 1950년도가 되면 뭐 해야 됩니까? 국회의원 재선거를 할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임기가 몇 년이에요? 4년. 뭐 할 수 있었어요? 재임. 그래서 2번 하셨다는 대통령 2번. 그러면 그때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승만이가 언제까지 일단은 할 수 있습니까? 4년이니까 52년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걸렸어. 그럼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3, 4, 5, 6, 56년까지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1956년까지가 이승만이가 이때까지 하고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맞죠? 자, 그런데 이래가지고 이제 간선제로 들어왔던 대통령이 됐는데, 엄마야, 1950년도에 뭔 일입니까? 바로 총선했죠. 대선 말고 총선. 자, 총선 때 이승만이를 대통령 만들어줬던, 즉 이승만 지지 세력의 국회의원들이 전부 거의 떨어집니다. 낙선합니다. 그래, 이승만이가 그러면 52년도에 좀 위험하겠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50년도에 뭐가 이루어지납니까? 요 총선 뒤에 6.25 전쟁이 일어나죠.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네, 맞습니까? 딱 이틀 만에 27일 날 이승만은 부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말했죠. 라디오 방송에서는 정부는 서울을 사수하겠습니다. 라디오 방송하고. 그래서 28일 새벽에 한강다리를 폭파합니다. 맞죠? 한강다리를 폭파하는데 이때 한강다리에 800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거기서 폭살을 당합니다. 다리 위에서 다리를 폭파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시장이 자기는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52년도에 자기는 뭐가 일어날 것 같아? 자기 선거에서 힘들어지잖아. 왜? 자기는 진짜로 참 다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 52년도에 뭘 먼저 해버리냐면 이때 무슨 개헌을 해버리고
1차 개헌을 합니다. 자, 이때 무슨 상태고? 전쟁이 언제까지 있었노? 53년까지 있었지? 전쟁 상태야. 그리고 자기는 어디 있어? 부산에 있어. 부산이 임시 국회가 만들어져 있지. 자, 전쟁 상태면 주변의 사건 잘 몰라요. 그리고 널린 게 뭐고? 총이지. 국회에 총 들고 들어가서 개헌을 시킵니다. 그런데 원래는 투표라는 게 뭐고? 무기명 투표잖아. 총 딱 들고 국회의원들 세워놓고 찬성하는 사람 이래서 합니다. 겁나죠? 그래서 그렇게 기립투표로 1차 개헌이 통과됩니다. 내용이 뭐겠노? 자기가 떨어질 것 같아. 간선제가 아니라 대통령은 직선제로. 자기가 대통령 되려. 원래 직선제가 원래 보고 민주주의의 꽃아리가 그자. 근데 이때의 직선제는 그래서 그 재헌헌법 중에 다 넣고 딱 그 부분 어떤 부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꾼다는 그 부분만 하나 딱 빼가지고 개헌을 했다 해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발췌해서 했다 해서 발췌개헌이라고 하나만 딱 발췌해가지고 직선제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노? 이 사람이 이랬지 되게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갑니다. 그럼 언제까지 가면 56년도까지 가면 이제 지금 그만두면 되지? 그만뒀어요? 안 그만두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자, 그래서 이제 54년도에 2차 개헌 들어갑니다. 지금 계속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54년도에 2차 개헌 들어갑니다. 이게 뭐고? 유명한 내가 많이 들어봤다 이가. 자기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뭘 연임을 할 수 있다. 집중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때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야 될까 이가. 그때 국회의원이 203명이었단다. 그거에 3분의 2가 오케이 해야 통과가 되거든.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지? 아까 내가 저번에 보여줬다 이가. 135.3333. 그럼 몇 명이 되나요? 135명은 넘어야 되지. 근데 누가 졸았는지 모르겠지만 135명이 됩니다.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나? 그냥 누가 장난친 것도 아닌데. 자, 그러면 자기는 이제 어떤 거 56년까지 하면 끝나. 왜? 삼선할 수 그러니까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노? 많이 들어봤다 이거. 4년 죽이고 5는 세우자. 즉 수학과 교수가 한때 이게 이제 섭외를 한 거지. 그래서 서울대 수학과 교수가 아니 요거는 우리가 5되면 올라가 반올림하지만 밑에는 버리잖아. 그래서 4 이하는 버리고 5는 세워서 올린다. 따라 333이잖아. 버려. 그래서 135명으로 오케이. 그래서 그 유명한 4.4 5.1이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봐봐. 지금 헌법을 1차 개헌도 그렇고 2차 개헌도 그렇고 원래 헌법을 개헌하는 것은 뭡니까? 한 목적성을 위해서 즉 국민들을 위해서 변화돼야 돼. 근데 요거는 지금 어떤 거? 지가 대통령 더 오래 해 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죠. 자, 그래서 56년도에 이어서 어떤 거? 4년 더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자기는 계속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1960년도에 인기 좋겠나? 인기 좋았을까요? 계속 해 먹는데 4.4 5.1 사람들 다 알아요. 이건 방송을 했으니까. 쥐가 차잖아. 바보들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때에 우리 그 유명한 땡땡땡 부정선거. 그치, 3.15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무슨 혁명이 터져요? 4.19 혁명이 터지면서 이 4.19 혁명으로서 뭘 했습니까? 아시아 최초의 시민
혁명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어떤 너 내려가. 너 내려가. 자, 시민혁명은 영국의 군주 정치를 뭐로 바꾸었노? 입헌 군주제로 바꾸고, 프랑스를 뭐로 만들고? 공화정으로 만들고, 물론 지금은 의원내각제죠. 미국은 공화정으로 만들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즉 내려가 하고 내려가면서 우리나라는 누가? 저번에 가르쳐 정확하게 말했다 이가 누가? 그 사람 이름 외자. 장면이 이제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서 몇 차 개헌에 들어가냐면 3차 개헌에 들어갑니다. 3차 개헌은 삼삼한 개헌이죠. 자, 3차 개헌의 개선이란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 내각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 또는 그리고 일단 라스트로 의원 내각제가 되고 대통령은 윤거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총리는 장면이 되죠. 그래서 장면 내각이라 하죠. 그래서 나는 정면이 되는데 장면이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더라. 장면 내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어떤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 좀 어지러울 거 아이가. 그래서 61년도에 이거 너무 안 되겠다. 너무 어지러워서 내가 이 어지러운 세상 전국을 하겠다고 땡고 몰고 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5.16 쿠데타. 군사 쿠데타. 박정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이 군정을 어떻게 2년 동안 정리하고 이 전국을 2년 동안 정리하고 민간인에게 넘겨줄게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몇 년 돼야 돼요? 63년이 돼야 되죠. 그럼 지는 어떻게?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뭡니까? 박정희 군정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나라 미군정도 있었고 박정희 군정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때는요 선생님, 이거 장면 내각이죠.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가 실시되고 이때는 바로 또 군정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박정희가 살살 어떤 마음이 들게 했습니까? 나 계속 해 먹고 싶은데? 그냥 어찌 계속 해 먹고 싶을까? 아이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5차 개헌을 합니다. 이거 이쪽으로 가야 돼요. 5차 개헌으로 들어갑니다. 자, 5차 개헌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직선제로 가자. 그래서 내가 군복 벗으면 나 뭐가 되지? 민간인이 되지. 그럼 내가 대통령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5차 개헌에서 바로 의원 내각제를 없애고 직선제로 개헌 대처하면서 자기가 어떻습니까? 대통령에 출마합니다. 선생님, 4차가 없어졌는데요? 4차 개헌 없어졌지? 어디 갔지? 자, 4차는 선생님 죽을 4차를 넣을게요. 4차 개헌이 들어갑니다. 4차 개헌은 장면 내각 때 이루어집니다. 이거 뭐냐면 3.15 부정선거 있잖아. 이거 진짜 잘못된 거잖아. 그래서 4차 개헌은 3.15 부정선거에 가담했던 자들을 처벌하고 하기 위한 법을 바꾼다. 원래는 봐봐. 우리 보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또 두 번째 법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뭘 하면 안 되노? 그치, 소급표 문제 아이가. 지나간 일을 새로 법이 만들어졌다고 앞에 거 끄잡아내가지고 처리할 수 없죠. 근데 이걸 어떤 거? 일사부재리도 어기고 그 다음에 소급표도 어기면서까지 어떤 거? 법을 만들어서 이놈들을 처리하는 거. 그게 4차 개헌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떤 거? 4차 개헌은 죽을 4차지만 그래서 많이 죽었겠죠.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잖아. 그렇구나. 그러면 3차, 4차 때만큼은 우리를 위한 개헌. 와우. 근데 봐봐. 1, 2차도 지가 대통령 하려고 한 거죠. 5차 개헌도 어떤가? 지가 대통령 하려고 우리나라 지금 요 3차, 4차 빼놓고는 다 물론 뒤로 가면 좀 아닌 것도 있지만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당연히 되죠.
그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오차 개헌이 들어가서 합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4년 중임이 되죠. 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럼 63에서 계산하면 뭐가 나오노? 67. 만약에 여기서 또 되네? 그러면 뭐가 되면 되노? 71년 되면 자기가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물론 자기가 됐죠. 그래서 67년이 딱 됐는데 겨우 다시 대통령이 됩니다. 아주 차근차근. 그럼 왜 될 수 있었느냐면 사실은 이등인 사람이 있었어. 이등인 사람. 신익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선 그러니까 투표하는 일주일 전에 기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죽는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거는 이제 역사가 어떻게 말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푸틴처럼 대놓고 커피 한잔 하시죠 하고 먹였는데 그 커피 안에 먹고 바로 죽죠.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알 수 없는 거를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이아십니다. 그래서 3등이었던 무소속인 우리 많이 저번에 약간 살짝 얘기 들었던 조봉암이가 엄청나게 표를 얻게 됩니다. 물론 지가 1등을 했죠. 그러나 3등의 이 조봉암이를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68년도에 간첩죄 내란죄로 조봉암 진보당,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진보당을 만들거든요. 처음에 무소속이었지만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보당을 만들었는데 진보당 사건을 일으켜서 이 사람을 간첩죄 내란죄로 넣어버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서 사형죄를 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복해서 조봉암이가 재심을 청구합니다. 재심 청구하고 17시간 만에 사형을 바로 시행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법 살인입니다. 그래서 69년도에 조봉암이는 죽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런데 68년도에 또 뭐도 일어나느냐? 혹시 너 들어봤나? 김일성이가 박정희 죽이려고 보내. 어디까지? 청와대를 덮치고 가. 무슨 사건인지 알지? 누구? 김신조 사건이 말이죠. 김신조 사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어떤 북한에서 공작원이라든지 막 난파시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런다. 나 지금 민간인이지만 원래는 뭐 하는 사람? 군인이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누가 제일 좋아? 군인. 그러니까 어떤 너? 내가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 이제 얼마 안 남았지?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할래? 내가 계속 할게. 그래서 6차 개헌에 들어갑니다. 4년 중임에서 어떻게? 5년이면 좋지. 계속 할 수 있게. 그래서 3선까지 할 수 있게. 그래서 3선. 6차 개헌도 진짜 우리나라 개헌이 전부 다 지 대통령이 물라고 지금 헌법을 뜯어 고치고 있는 중이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이거를 새벽에 날치기 통과시킵니다. 새벽 2시에 모여서 2시간 만에 확 넘겨버립니다. 헌법을 개헌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파란 색깔이 안 나오니까 참 미치겠네. 의원 내각적인 교수. 우리나라는 어떤 대통령제 플러스 의원 내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했죠. 그 중에 어떤 걸 만들어내냐면 국회의원이 뭘 겸직할 수 있다? 그치, 강요. 즉 국무총리와 강요를 겸직할 수 있다? 요때 만들어냅니다. 그럼 선생님 국무총리 자체도 여기다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전에 여기 어딨노? 우리는 총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총리를 국회의원이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한 국회의원이 뭐도 할 수 있다? 국무위원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때 만들어진 거야. 즉 저끼리 해먹겠다 시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 그때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1971년까지 해서 어떻습니까? 다시 자기가 걸립니다. 좀 정치 잘했나 봐.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몇 년 더 할 수 있노? 75년이면 끝나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72년이 됐어요. 72년 혹시 들어봤나? 72년도에 뭐 있었는 거?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그래서 삼성까지 가는 그 위에 이제 뭐고 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일어납니다. 즉 통일의 기운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통일 때까지만 내가 하자. 내가 대통령 하자. 그럼 또 뭘 해야 돼요? 또 개헌해죠. 바로 7차 개헌 들어갑니다. 이때 7차 개헌이 72년도에 7차 개헌이 들어갑니다. 어떤 거? 대통령은 뭐 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다. 들어가면서 자기가 이제 대통령에 쭉 나가겠다는 거죠. 근데 요래 놓고 그냥 대통령 했으면 되는데 요때 뭘 만들어버리냐면 7차 개헌하면서 유신 헌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유신 헌법은 뭐야? 우리 많이 들었지? 뭡니까? 초강력 대통령. 긴급조치가 내려지면 대통령의 명령이 헌법 위에 올라간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내가 뽑는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뭐가 있다? 입법의 권한이 있다. 선생님! 우리 그때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에서 뭐가? 행정부가 뭘 할 수 있다?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치? 이때 들어간 거야. 이때 들어간 거구나. 그걸 안 뺀 거죠. 그걸 안 뺀 거예요. 그러니까 초강력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그런 법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도 아직도 갖고 있죠. 요건 맞잖아. 법률안 거부권과 법률안 제출권이 같이 있으면 이건 초강력이에요. 우리는 이때 유신 헌법대행이 만들어집니다. 쫙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누구로? 간선제로 간다. 즉 직접 뽑는 게 아니라 뭐로 가자? 우리끼리 못됐다. 국회의원 3분의 1을 누가 뽑아? 지가 뽑아. 그럼 지가 계속 해보겠다는 거지, 실력. 그래서 쭉쭉쭉쭉 갑니다. 그러다가 79년이 됐어요. 뭐가 있나? 11일. 드디어 박정희가 총 맞아 죽습니다. 다행히. 맞죠? 아이고, 그래 잠이 왔었잖아. 그래서 12월 달에 누가 대통령이 되노? 간선제로 최규환. 그렇지, 최규환. 그런데 12월 욕같이 누가 나타나? 머리가 번쩍번쩍 빛나는 애가 뺑도 몰고 와요. 맞죠? 그래가지고 1980년도에 뭐가 일어나노? 저 사태 보고 다망 안 있습니다. 유명하죠? 1980년. 여러분 영화 제목 뭐고? 서울의 봄. 그치, 서울의 봄이 일어나. 자, 그래서 서울 사람들 모여가지고 대박 난리 났어요. 이거 있을 수 없다. 왜?
지가 지금 다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가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우리가 다 해산할게 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런 식으로 안 할게, 그냥 나갈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딱 해산하자 말자 해산했어요. 해산하자 말자 5.17 비상계엄령을 내립니다. 비상계엄령을 뭐고? 전쟁 시에 내리는 거지. 이거 있을 수 없잖아. 다 해산했다니까. 해산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놈? 이거 있을 수 없다. 5.18 뭐가 일어납니까? 광주 민주운동이 일어나. 그거 들고 와서 비상계엄이 있었으니까 총다 쏘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맞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어떤 놈? 이걸 하면서 또 간선제니까 대통령이 됐어요. 간선제. 이렇게 해서 자기는 이때부터 해가지고 바로 간선제로 대통령이 됩니다. 5.18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불쌍하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 자, 계속 사람들이 이건 있을 수 없다 하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개헌 들어갑니다. 8차 개헌. 우리나라 좀 불쌍하다. 8차 개헌에 들어갑니다. 아, 대통령은 뭐로 바꾸자? 진짜? 직선제로 했을까? 아니야. 자기는 간선제가 좋으니까. 대신에 야, 연임, 중임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내가 단임으로 바꿔줄게. 한 번만 할게. 한 번만. 그럼 좀 뭔가 서로 기가 솔깃하잖아. 생각해봐봐. 근데 한 번만 하는데 몇 년 하게? 7년. 7년 단임. 아니 4년마다 이거 상태 안 되면 바꿀 수 있는데 나는 7년 동안 못 바꾸게 만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 났죠. 87년도에 어떻습니까? 7년 단임이면 어떤 놈? 지금 바뀌어야 되지. 근데 어떤 놈? 무슨 제고? 간선제. 서울에 보면 일어나고 지가 대통령 됐으니까 대통령 되고 난 뒤에는 81년도입니다. 미안합니다. 88년도. 미안합니다. 그래서 81년도에 저렇게 하고 어떤 놈? 그 유명한 1987년 영화 87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탁 치니까 하고 죽었다 이거 있잖아. 탁 치니까 하고 죽더라. 박종철 고문 물고문 당했다 했죠. 의사 말은 그 다음에 그 일 함께 또 누구 나오나? 그 유명한 자매 있잖아. 연세대 앞에서 최루선 맞아. 최루선 맞네. 그 누구? 혹시 이름 아나? 이희연. 그치, 이한양. 최루탄 사건. 국민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4월 13일 날, 87년 4월 13일 날 지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헌법을 지켜야 된다. 호언. 헌법은 수호해야 된다. 그래서 호언을 얘기를 합니다. 미쳤지? 호언 조치를 해버립니다. 국민들이 데모를 하죠. 데모의 기치가 뭔지 아세요? 호언 조치. 이때 사실은 우리 신랑도 있었어요. 왜냐면 1987이잖아. 우리 신랑이 여기 가상도에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이제 큰일 나요. 이제 아버지가 공무원이 잡혀가면 끝장이에요. 떠가지고. 그런데 했어요. 왜 목숨 해놓고. 뭡니까? 제목이 호헌, 철폐, 독재, 타도. 그래서 전국에서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선생님 때 고2였거든. 학교 갈 때마다 뭐고 이거 치약 바르고 매 길거리에서 새우살이 터지니까 눈물 질질 흘면서 가야 되니까 전부 다 이게 하얀 거 바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데모 하다가 도망가는 애들 있잖아. 버스 아저씨들이 태우고 택시 아저씨들이 태워가지고 도망시키고 그리고 가게 문 열어가지고 다 숨겨주고 왜 잡혀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국민과 모든 학생들이 한마음 한뜻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노태우가 나오죠. 노태우가 나오잖아. 자, 이렇게 6월 항쟁, 이것도 6월 항쟁이 들어가죠. 그래서 6월 항쟁이 이렇게 거세집니다. 자, 이렇게 6월 항쟁이 거세지니까 노태우가 결국 6월 29일 날 6.29 선언을 하죠. 뭐 합니까? 6.29 선언. 직선제 하겠다. 대통령은 직선제 하겠다. 그리고 7년이 아니라 5년 단임. 선생님, 이게 바로 뭡니까? 구차개헌이네요. 그렇죠? 가서 구차개헌을 시작합니다. 구차개헌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 개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헌법은 이 구차개헌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가 직선제로 가겠다. 그리고 5년 단임으로 가겠다. 그리고 뭐 안 하겠다? 국회 해산권은 배제하겠다. 그럼 선생님 이때 국회 해산권도 있었나요? 국회 해산권은 있는데 그 반대되는 내각 불신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기억이 좀 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국회 해산권이 있었는데 국회 해산권 없애겠다. 해산권은 없애겠다. 그것도 없애야지. 법률안 제출권 없애야지. 근데 안 없앴어. 없애야지. 법률안 제출권이 있으면 법률안 거부권은 없어야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두 개 다 가지고 있잖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그 부분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서로 뭐가 견제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래 대통령제에는 법률안 제출권이 없잖아요. 의원내각제에서는 법률안 거부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두 개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우리 국민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보면. 왜냐면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 물론 대통령님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국회가 더 우리 국민을 위한 법을 더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모여있잖아. 그렇잖아요. 한 명은 독재가 될 수 있지만 여러 명은 물론 여러 명도 독재가 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없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노?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사실은 봐봐 6월 항쟁 이렇게 뜨겁고 전 국민이 그렇게 했다면 88년 대선에서 누가 이겨야 돼요? 아무튼 저 당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노태우가 대통령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김영삼하고 김대중이가 합당을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갈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남의 표는 김영삼에게, 그 다음에 호남의 표는 김대중에게 표가 갈려버렸어. 그래서 오부지리로 노태우가 대통령이 돼버렸죠.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지나간 걸 우리가 소구표 금지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